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모처럼 볼 수 있었던 맑은 하늘이 반가웠던 한 주였습니다. 하지만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려서 감기 환자 역시도 늘었다고 합니다. 일교차가 큰 한절기인 만큼 무엇보다 건강에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이슈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슈들 중에도 저희가 얼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들이 비교적 많았던 한 주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도 이와 관련된 소식이죠. 네, 첫 사진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 모습입니다. 정말 여러 번 재판 출석을 거부했었는데 그렇게 계속 거부를 하던 끝에 결국 이렇게 구인장 발부를 하겠다, 강제 집행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출석을 했습니다. 네, 뭐 어떤 분들은 반강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강제로 출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이 사진은 집 앞에 나오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부인 이순자 여사와 함께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자택을 나서는 찰나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전 씨는 2017년 4월 편엔 회고록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을 앞두고는 부인 이순자 여사가 남편,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면서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올해 1월 7일 재판이 열렸을 때에도 독감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담당 재판부는 전 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고 부인과 함께 광주로 향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집 앞의 모습을 드러냈던 게 처음이 아닙니다. 1995년에 검찰 출석 당시에도 이렇게 골목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때는 사실 이렇게 집 앞에서 이른바 골목 성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좀 비판적인 자기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발언을 해서 또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었죠. 그렇습니다. 형식, 시점은 분명 달랐지만 이 분노를 자아냈다는 점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흑색 정장에 연한 노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자택 정문을 나섰습니다. 오전 8시 32분쯤 승용차에 탑승해 부인 이순자 여사를 비롯한 경호 요원들과 함께 광주로 출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축을 받지 않고 집에서 혼자 걸어 나와 승용차에 올랐는데요. 표정은 사진만 보더라도 확 느낄 수 있죠. 그다지 밝지 않았습니다. 거동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날 전 씨의 자택 앞은 새벽부터 몰려든 보수단체 회원들과 취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전 씨를 지지하는 보수 성향 단체 회원 50여 명은 40년 전 일을 가지고 광주에서 재판하는 것은 인권 유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조서를 공개하라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집에서 출발한 지 4시간여 만에 광주지법에 도착했는데 그럼 도착 당시의 모습 좀 어땠습니까? 자, 가히 아수라장이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당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취재진들에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뒤에 경호원도 보이고요. 이순자 여사도 이렇게 뒤에 붙어서 겨우 밀쳐지는 것에 뚫고 들어오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취재진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사실 많은 질문에 딱 한마디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찰나를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그때 당시 상황, 표정에서 기분이 또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기자의 팔을 잡고 있는 저 손도 보이실 거고요. 지난 11일 광주지방법원 입구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고인으로 법정으로 들어서는 전두환 씨의 모습을 보시고 있습니다. 이 기자들이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이거 왜 이래? 라면서 뿌리치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전 씨는 이날 오전 8시 32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출발해서 낮 12시 34분 광주지법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광주지방법원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하는 전두환 씨를 보기 위해서죠. 전 씨가 광주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역사에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5.18의 책임자로 지목되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가장 큰 관심을 끌었는데요. 광주지법 도착 후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전 씨. 기다리던 기자들을 지나쳐 계속 법정을 향해 걸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기자들 질문에 별 대꾸 없이 걷던 전 씨가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이 질문에 갑자기 기자 쪽을 돌아보더니 너 왜 이래? 라면서 고함을 질렀던 겁니다. 이후 광주 시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 이 질문에는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고 건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네, 광주 법정을 찾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과는커녕 이거 왜 이래? 이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니까 광주 시민들 사실 좀 침착한 분위기로 차분하게 지켜보겠다고 했었는데 다들 좀 분노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장면을 담은 사진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때 또 이렇게 39년 만에 또 이렇게 한번 눈물을 이렇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촬영을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형사재판 출석을 마친 후 사과 없이 광주지방법원을 빠져나가자 5.18 유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다 재판을 받고 나갈 때 모습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96년에 12.12 쿠데타와 5.18 관련 피고인으로 출정했던 전 씨. 이날 23년 만에 법정에 나왔는데 예상대로 공소 사실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재판 출석 과정에서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유혈 진압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희생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 직후 5월 단체 회원들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꾹꾹 참았던 분노를 터뜨린 셈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전두환에 대한 역사의 심판을 제대로 하지 못해 오늘과 같은 역사의 퇴행을 경험하고 있다면서 오늘의 재판은 단순히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것만이 아니며 광주 학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출발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법원을 떠날 때 시민들의 굉장한 항의를 받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법원 빠져나오는 데만 정말 적잖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 전 씨가 차를 타기 위해 법원 건물 밖으로 나오자 시민들은 들고 있던 우산이나 생수병 등을 던지면서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차량이 경찰 경호를 받으며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자 일부는 지나가려면 나를 밟고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도로에 들어눕기도 했습니다. 네. 경호 인력과 시민들이 뒤섞이면서 차량이 거북이 걸음으로 움직이는 사이에 경호를 뚫고 들어온 시민들은 전 씨가 타고 있는 차를 손바닥으로 세차게 두드리면서 거센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전 씨를 태운 차량은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20여 분간 가로막혀 있다가 도망치듯이 자리를 피해야만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판을 받기 위해 자택을 떠날 때와 마찬가지로 귀가할 때도 아무런 말 없이 조용히 자택 안으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이번 재판을 자신의 부끄러운 권력 찬탈을 참여하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희상 국회의장이 가운데 있고 여야 4당의 원내대표가 모였는데 한 당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한국당 원내대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주인을 찾지 못한 숟가락들이 눈에 확 들어옵니다. 지난 11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선거제 개혁 최종안을 만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없애고 의원의 정수를 줄이는 자유한국당 선거제 개혁안에 민주당과 야 3당이 일제히 반대하면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입니다. 여야 간 이견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 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안을 야 3당이 받아들이고 이 개혁 입법 범위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에 우선 한정에 최소화하면서 논의에 탄력이 붙은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데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의원직 총사퇴까지 불사하겠다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제1야당을 배제한 채 게임의 룰에 해당하는 선거제 개혁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이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 소지까지 거론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한국당은 논의 구조에서 빠진 채 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선거법이 오는 12월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된다면 이 제도로 내년 4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면서 차라리 의원직 총사퇴를 한 뒤 이 조기 총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한 본협상은 여야 4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선거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도 충돌이 생기고 있었는데 사실 어렵사리 열린 국회가 또 이번에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로 굉장히 또 논란이 됐어요. 네, 갈등이 좀 있으면 이걸 봉합하려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뭐 누가 잘못을 했걸 그걸 떠나서 네. 국회 상황만 놓고 보면 갈등이 점점 깊어만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는 연석상에 이렇게 서 있고 네. 위에 의장단 자리, 의장석에 올라와서 여야 의원들이 굉장히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는 모습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던 중에 정부가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단상으로 나가 강하게 항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열린 이날 국회 본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몸싸움으로 뒤덮였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위헌, 대한민국 대통령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 먹튀, 욜로, 막장 정권 이런 위험 수위를 넘나드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에서는 나 원내대표를 향한 삿대질과 고성이 쏟아졌고 이에 연설은 30분가량 중단됐다가 이어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원색적인 언사와 항의, 고성, 몸싸움으로 얼룩진 나 원내대표의 연설. 이 전날 열린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43분보다 13분이나 더 긴 56분 만에야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급기야 이날 여야 의원들 간에 물리적인 충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나 원내대표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하자 민주당 의석에서는 취소해, 사과해 이런 항의가 일제히 터져 나왔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이철희 원내수석 부대표 등은 국회의장석으로 뛰어가 문희상 의장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정양석 원내수석 부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를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소란이 계속되자 문 의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나 원내대표의 연설을 저지하면서 조금만 냉정해지자 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우리를 다 지켜보고 있다면서 장례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는 건 책임 있는 정당 모두의 책무일 텐데요. 민생 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새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 등 할 일이 태산입니다. 그만큼 여야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접점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참 많은 재판이 있었네요. 이번에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상황이고요. 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 사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임 전 차장은 이날 하늘색 수의 이렇게 입고 있죠. 그리고 한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을 향해 작심한 듯 날선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사회 재판의 반발에 기존 변호인들이 모두 사임하고 최근 새로 선임한 변호인은 고작 2명이었습니다.
임 전 차장은 법정에 나온 11명의 검사에 맞섰다고 하는데요. 현재 직업을 변호사라고 밝히고는 검찰이 공소 사실을 설명하자 꼼꼼하게 메모를 하면서 결론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재판부가 공소 사실을 인정하냐라고 물었더니 직접 일어나서 10분 동안 검찰을 향해서 좀 작심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임 전 차장은 사법부가 재판 거래를 통해 정치 권력과 유착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 이 가공의 프레임이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유관 기관들과 원만한 관계를 설정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과 정치 권력 유착은 전혀 다른 문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공소 사실도 부인했습니다. 중요 현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공유하면서 상존 방안을 찾고자 한 문서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 검찰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각종 비유를 끌어다 쓰기도 했습니다. 이 공소장에 쌓여 있는 검찰발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 성스러운 그림이 시각에 따라서는 외설로 보이기도 한다면서 이 재판부가 진실을 공정하게 판단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법정에서 치열하게 무죄를 다툴 뜻임을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정말 온갖 매체에서 다 거론됐던 사안인 것 같아요. 모자를 쿡 눌러 쓰고 취재진들이 옆에 바짝 붙어서 질문을 하는데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배우 겸 가수 정준영 씨죠? 그렇습니다. 정 씨가 이렇게 주목을 받을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예. 이게 단순히 버닝썬 사태가 폭행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텐데 네. 이게 어느새 나비 효과를 일으키면서 몰카 사건까지 번진 모양새입니다. 지난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그리고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 씨의 모습입니다. 귀국한 이후에 취재진들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인데요. 트레이닝복을 입고 이 파란색 모자를 푹 눌렀었는데 이 장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K018 편으로 입국을 했는데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지자 웅얼거리듯이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데 정확히 확인은 되지는 않은 이야기죠. 예. 도망치듯이 공항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LA에서 한 케이블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촬영 중이었는데요. 성관계 영상 유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날 급하게 귀국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경찰이 정 씨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런 불법 동영상과 관련된 혐의 정 씨가 과거에도 좀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보도가 나온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 씨가 빅뱅 멤버 승리의 성접대 의혹 카톡방에 불법 촬영 동영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경찰 수사망에 오르면서 처벌 여부 그리고 수위에 첨예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이 정 씨는 2016년 2월 13일 서울 성동구 자택에서 당시 여자친구 A 씨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A 씨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진술과 녹취 파일 등을 근거로 A 씨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정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는데 이 검찰은 A 씨 의사에 명백히 반해 정 씨가 촬영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이 경찰 판단과 배치되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정 씨의 불법 성관계 영상 촬영 제보가 또다시 경찰에 접수됐는데요. 내사에 들어간 경찰은 곧장 수사로 전환하면서 이 정 씨를 입건했는데 이 정 씨가 불법 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 확보에는 실패한 후 올해 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 씨를 입건했습니다. 앞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 유포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해외로 좀 와봤습니다. 그런데 벽으로 흘러내리는 물에 이렇게 통을 대고 물을 다 급하게 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느 나라인가요? 굉장히 진지해 보이는 사진이죠. 예.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이 정전 사태로 인해 물이 나오지 않자 시민들이 물통을 들고 송수관에 몰려가서 새어나오는 물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지난 7일부터 전국 단위의 정전이 일어나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정전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베네수엘라 전체 전력의 3분의 2를 담당하는 수력 발전소의 고장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전으로 배수 펌프 가동이 중단되면서 식순환까지 벌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부 시민들은 물통을 들고 샘물로 몰려들거나 송수관으로 몰려 큰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베네수엘라 국회 결국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죠.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지난 11일 국회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베네수엘라에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정상으로 간주되는 것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가 비상사태의 선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결국 국회가 과이도 의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는데요. 하지만 비상사태 선포를 위해 소집된 국회도 회의 시작 1시간 만에 전기가 끊기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병원에서는 의료장비 가동 중단으로 환자들이 사망하고 시내에서는 지하철 운행이 멈췄으며 수백만 명의 시민이 앞다퉈 식량과 식수를 구하고 있는데요. 이 베네수엘라 주요 산업인 석유 수출이 마비되는 등 당분간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부분의 주유소가 문을 닫는 바람에 세계 최대 매장량을 보유한 산유국에서 주유하려는 차들이 길게 줄을 서는 이색적인 현상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정전으로 도시 기능이 마비되면서 지금 베네수엘라는 전쟁 피난터를 방불케 하는 모습입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내용과 사진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